선생님하고 제가 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평평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녕하세요. 속미생 크리에이터 연구의 정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속미생 크리에이터 연구의 이정미입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 일주일 만에 뵙나요?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네. 오늘 지난번에도 예고는 해드렸죠.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리겠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우리가 미디어 관련된 유튜브와 관련된 책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는 미디어 리터러시까지 왔습니다. 네. 다 온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책 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늘 할 책 참 소개를 안 하고 네네. 시작했네요. 오늘 책이 뭐죠? 네. 짜잔! 잘 안 보이시죠? 어린이가 알아야 할 가짜 뉴스와 미디어 리터러시란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세종도서 교양 부분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네요. 네. 네. 올해 나온 책이에요. 네네, 2020년 출판된 책이고요. 네.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 이제 초등학생들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거에 뭐 어떤 책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찾아보다가 발견한 책이거든요. 네. 근데 제 안에 내용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초등학생 저학년도 읽기에도 충분히 이해가 잘 되고 또 사례가 요즘에 저희가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온라인 뭐 유튜브 관련해서 사례도 많이 유사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정말 추천사라고 저도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뉴스는 무조건 믿어도 될까요? 이런 글씨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요즘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이제 국가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려고 한다는 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선생님. 네. 문체부와 뭐 이렇게 네. 몇 개의 부처에서 네. 공통적으로 이걸 계획하고 있는데 이유가 다른 것보다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의 양극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사고에 대한 양극화도 심해져가지고 생각 말씀이신 거죠? 네.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기가 믿는 것만 들으려고만 하고 보려고만 하는 성향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네. 이게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양한 부분에서 다 이제 갈등들이 생겨나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매번 경험하잖아요. 네. 가짜 뉴스를 때문에 네. 이게 이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이 생각하는 정보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서로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초등학생들 아니면 학령기의 학생들만 교육해야 되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선정성, 위험성 이런 걸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전 연령대, 생애 주기에 맞춰서 전 연령대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거는 예전에는 그 위험성 선정성으로 해서 선별해서 뭐 보지 않게 하는 오히려 못 보게 하는 정도의 미디어 리터러시였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활용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미디어 수업 있죠. 그러니까 기기를 활용해서 내가 진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보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뉴스 미디어 리터러시 가짜뉴스 이 책도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뉴스를 만들어보는 그 경험을 통해서 뉴스가 정말 신뢰한 것만 한 건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렇게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올해부터 정부에서 나서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뉴스라고 하는 이 뉴스의 어원도 좀 재밌었는데요. 저는 새로운 것의 복수형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저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책이 이제 페이지 나오는데 뉴와 싱즈의 이제 합성어인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앞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나 이렇게 그걸 들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장은 그냥 가짜 뉴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놓은 거고요. 사실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할 때 가짜 뉴스의 역사 이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 선화공주, 서동요, 네, 서동요, 네. 그걸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똑같이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조선인이 우물에 독 탔다. 이거 저거잖아요. 그 뭐죠? 갑자기 생각. 관동 대지진에 맞아요. 관동 네. 대지진 사건 때 네. 그렇게 했던 건데.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그 얘기했어요. 왜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을까? 서동요는 그냥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네. 그렇다 쳐도 네. 그러면 이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조선인이 우물에 독 독을 탔다. 이렇게 예. 이건 뉴스에 진짜 신문에 그렇게 실렸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학생들한테. 네.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일본- 모르더라고요. 예, 어떤 대답도 안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모르죠. 예. 왜냐면 역사적인 사실이긴 한데 네. 너무 옛날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뉴스에 기사까지 신문 기사까지 실었을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죠. 네. 여기 나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네. 네. 그 일본에서 이제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진이 났고 일본 자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그렇죠. 이제 그 불만을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차선책으로 그쵸. 네. 우리 한국의 조선인이라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맞아요. 페이크 뉴스를 가짜 뉴스를 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학살로 이어졌다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거는 학생들한테도 역사적인 거 교육뿐만 아니라 이렇게 누구나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본 그때 관동 대지진처럼 국내 정서를 그러니까 정부에게 쏠리는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도 있지만 진짜 돈이 되니까 내가 돈이 되니까 하는 가짜 뉴스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네.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자극적인 영상이나 확인되지 않은 영상들을 막 올렸을 때 네. 그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올리겠어요? 그걸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호기심으로 클릭을 하게 되고 거기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는 부분 아닐까요? 네. 돈이 되니까. 네. 돈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뉴스를 해봐야 사람들은 관심 없고 자극적이고 막 이런 뉴스를 자꾸 퍼뜨리면 그럼 사람들이 훨씬 더 그걸 보게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돈을 벌게 되기까지 하니까 그렇게까지 만드는 거죠. 가짜 뉴스를. 네. 요즘 정말 선생님 그 유튜브가 이제 대중화가 되고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선별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도 이렇게 성인인 저조차도 맞아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뉴스에 대한 것이 이제 이렇게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 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로 하면 학생들이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세 번째 이야기로 학생회장이 되는 네네. 과정을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되게 만들기 위한 뉴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 이야기를 이제 3편에서는 이어가는데 그 전에 저는 독일 나치가 되게 많은 선동 그다음에 뭐 이런 걸 했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자기네 그 백성의 뭐 백성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자기네 그 국민의 우월성을 뭐 강조하다 보니 유대인을 학살하는 네. 지경까지 갔는데 근데 저는 여기에 61페이지에 그거 나오거든요. 괴벨스라고 하는 나치 정권을 미화한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그때 당시만 해도 라디오가 되게 매체, 비싼 물건이었는데 네. 국가 보조금을 써서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각 가정마다 라디오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뉴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거의 이제 쇠뇌죠, 쇠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괴벨스가 한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근데 거짓말일수록 과감하게 과장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라. 그러면 대중은 믿게 될 것이다. 국민들을 향해 거짓말을 10번만 반복하라.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 될 것이다. 지금 막 선생님 읽으시는데 어. 저 소름 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되게 그 사람이란 동물이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뭐 회장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냥 좀 실생활에서 보여지는 사례로 좀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옐로우 저널리즘이나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저는 또 여기 책 속에 예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야기가 이제 가족들과 대만에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에서 여행지에서 이제 모자를 쓰고 이제 이제 인증샷을 했던 그 계정에서 엉뚱한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사건을 정말 저처럼 되게 당황이 되더라고요. 기사에서 절도범이라고 기사는 났는데 그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근데 모자이크 처리가 된 그 범인이 엉뚱하게 그 자신의 그 계정에서 사진을 도용해서 유포가 이미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자기는 그냥 사진만 찍었던 걸 계정에 올렸을 뿐인데 이거에 대한 유포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처벌 제재도 할 수도 없고 그쵸. 그냥 마음만 상한 거죠. 마음만 상하고 정신적 피해만 원래는 할 수는 있겠죠. 유포도 죄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고 아마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 그런 거고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데 예전에 그 침대 얘기하면서 라돈인가 뭐 이러면서 막 나왔던 그 기사가 한참 실릴 수도 있거든요. 그 매트리스 생산하는 업체는 많은 피해를 거의 봤죠. 엄청나게 피해를 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라서 그래요? 그쪽에 그 매트리스 업체에서는 그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명하는 기사가 났는데 그거를 기사화시켜서 뉴스에 내보낼 때는 정말 대문짝만하게 썼는데 해명 기사는 신문의 한 귀퉁이에 진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걸로 났기 때문에 그 회사는 벌써 거의 망했고 어디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봐야 보상받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막 이래가지고 신문이나 뉴스에 정확도, 뭐 신뢰성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엔 또 가짜 사나이의 이근대위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왜곡 잘못된 거를 쓴 사람이 결국 중학교 3학년 아이였다는 것도 되게 놀랍게 이제 기사화됐던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사람들이 민감도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살짝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런 교육이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른 거보다 여기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90페이지 보면 우리 뇌는 망각, 즉 잊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뇌에 들어온 수많은 정보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해버린다는 거. 이거 약간 뭐라 그러죠? 가지치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정보를 계속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삭제해서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도 계속 보고 생각하게 되면 뇌는 그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렇게 써놨네요.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교사나 강사의 말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부분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괴벨스가 한 말이랑
연결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게 거짓이어도 사실처럼 돼버린다. 네. 사실이 아니어도 아닌 말고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피해자는 되게 힘든 상황인데 이게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 힘들지만 이제 어디 가서 좀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은 네, 부분인 거죠. 정말 그 아닌 말고라고 하는 그런 좀 문화가 자리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언론이라든지 네. 이런 그 교육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어떤 좀 검증된 예, 진실되고 검증된 정보를 네. 기반으로 하는 좀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네. 가짜 뉴스가 일반 진짜 뉴스보다 6배 네.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선생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또 뭐 유튜브나 SNS 보면 그런 제목 자체도 맞아요. 낚시성. 자극적이고, 네, 이거 자꾸 이렇게 믿게 만드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수업할 때 이거 했거든요. 아이들하고 영상 만들기 했는데, 네. 평평한 지구? 그 플랫어스라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비행을 시도했다가 죽은 비행사도 네, 저도 있을 정도고. 기사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야기한 기사를 봤는데, 기사인지 글을 봤는데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하고 제가 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평평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믿지 않는데 네. 왜 그래?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믿는 건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네. 그리고 그걸 믿지 않다 보니까 그럼 누구한테 가겠어요? 믿어준 사람한테.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많이 그 사람들하고의 결속력을 가지게 되고 네. 거기서 믿음을 더 공고히 하면서 계속 그걸 양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심리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심리를 이용하는 게 이용이죠, 결국. 네. 악용하면 정말 나쁜 것도 행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그리고 참 우리 이걸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네.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네. 어떻게 판별할 수 있죠? 또 여기서 책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맞아요.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139페이지에 있는데요. 한 9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저 역시도 10가지입니다. 예, 10가지입니다. 네. 네, 우리 뉴스에 보면 네네.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사의 이름, 또 작성한 기자 이름, 또 기사 작성 날짜, 요거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하고 짚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체를 알 수 있는 전문가 의견이 실렸는지 그 전문가 이름도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요즘에 언론사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믿을 만한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인지 그쵸.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퍼날리기 전에 기사나 글이 내가 이게 처음 접한 곳이 어디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네. 네. 그리고 참고 자료의 출처가 분명한지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그냥 있었던 이야기들을 네. 그냥 지어낸 얘기인데도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 공유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가 또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공유수에 그쵸.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상식에 어긋난 내용, 좀 전에 얘기했던 평평한 지구 같은 게 상식에 어긋난 내용이 포함되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리고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작성한 기사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그렇죠. 네. 피해자, 가해자가 있으면 네. 뭐 피해자 위주로 글을 쓰는 건 맞겠지만 이제 가해자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 네. 피해자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인 건지 네. 그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지에 네. 대한 걸 확인해 보는 거죠. 네네. 네.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나 선정적이지 않은지 확인해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그 교육 자료로 썼던 출처예요. 연세대 바른 ICT 연구소 이게 가짜뉴스 체크리스트의 10가지입니다. 네. 네. 네, 10가지까지 봤으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교과서 학년별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할 때 참고 도서로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 관심 많은 학생들 많은데요. 이 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미디어 영상 제작과 연결해서 그렇죠. 예, 네. 진행을 하는 것도 새로운 또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가짜 뉴스, 미디어 리터러시 이 분야도 네. 사실 자료도 엄청나게 많고요. 네. 미디어 리터러시 그래서 그 개간지가 있어요. 아, 그래서 네네. 그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그걸 좀 참고로 좀 보시면 좋고요. 어떻게 찾아보면 되나요? 검색하시면 되죠. 미디어 리터러시 검색하시면 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4계절로 해서 호수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 네. PDF 파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제가 사이트를 정확히 기억이 못 해가지고 제가 이 영상 편집할 때는 사이트 주소까지 밑에 네. 자막으로 넣어서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미생 크리에이터 연구회에서 소개한 책은 어린이가 알아야 할 가짜 뉴스와 미디어 리터러시였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다음에는 또 어떤 책을 다음에 소개해 드릴까요? 저 김미경 리부트 우리 책 지난번에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엄청난 엄청난 네, 엄청난. 거기까지만 그래서 그거 실천편으로 이렇게 네. 액션 플랜을 다 줬는데 네. 그거 한번 저기 번외편으로 한번 네. 해보자 그랬잖아요. 네, 네. 저 써봤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써본 걸로 네. 살짝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저희 서로 또 크로스하는 걸 또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뭐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줄 건 짚어주고 네. 받아들일 건 받아들입시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주에는 네. 그 김미경 리부트 네. 번외편으로 네.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송미생 크리에이터 연구회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